안녕하세요, 도쿄 집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일을 하면서 특이했던 집들을 몇 개 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집 도면이 특이한 케이스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둔 게 몇 개 있고 직접 방문해서 촬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계약 내용이 기억에 남았던 집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즈멘을 보시죠. 아주 일반적인 철골조 원룸입니다. 역시 타카다노바바,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시키킹, 레이킹 1개월씩 양쪽 다 있네요. 필수 비용인 화재 비용, 보증회사 비용 말고도 안심 서포트, 열쇠 교환, 소독 비용도 있네요. 그만큼 초기 비용도 많이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외국인 상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상담이라는 의미는 오너상, 집주인이 직접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같은 외국인이더라도 회사원은 되고 유학생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유학생이더라도 대학교나 전문학교는 되지만 어학교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학교의 경우 도중에 돌아갈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오너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집의 경우에는 다른 중개 사이트에서 찾은 정보에 의하면 여기 보세요. 외국 국적 입주 가능, 단 미얀마는 불가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국적에 따라서 입주 가능 여부가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고 딱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 오너상 미얀마 사람한테 당한 게 많구나. 오너상이 어느 국적은 안 받아요 라고 제한 걸어둔 집 자체는 많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써놓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특정 국가에 대해 안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입주 신청은 한 명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7명이서 살고 있었다 라든지 입주 동안 이웃들하고 트러블이 있었거나 퇴실할 때 집을 진짜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간 케이스, 특히 맨션 앞에 대형 쓰레기들 스티커도 안 붙이고 그냥 다 버리고 퇴실한 케이스, 이거 은근히 많습니다. 물론 특정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이기에 막말로 일본인이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만 적어도 일본인들은 해외로 도망가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집입니다. 키타센주역에서 9분, 야증 76,000엔, 관리비 15,000엔, 총 91,000엔인 집입니다. 이 집은 집 내부부터 좀 특이하죠? 천장에 배관이 지나가고 오샤레나 조명을 쓰네요. 이런 집을 일본에서는 디자이너 맨션이라고 합니다. 멋있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 일반 맨션이랑 비교해서 조금만 개성적이거나 멋있다, 화려하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집을 전부 디자이너 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부동산 사이트 스모에서는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을 디자이너 맨션이라고 하네요. 세면대가 일반 방에 있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여기 1LDK라고 자랑스럽게 써놓았지만 이건 잘못된 표기입니다. 방하고 키친이 문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집은 원룸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무료라고 하네요. 아주 좋죠. 일본에서 와이파이 무료인 집은 한국처럼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신축 건물에는 많이 깔려있고 무료인 곳도 있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많습니다. 자, 여기도 외국인 입주 상담이라고 적혀있죠.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여긴 중도해약금이 미쳤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이 2년이죠. 중간에 못 채우고 나갈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중도해약금인데 이 중도해약금 없는 집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카이코트 관리회사 물건들이 그렇죠. 물론 있는 집들도 많지만 대부분 6개월 이내 퇴실 시 1개월이나 1년 미만 퇴실 시 1개월이 많은데 여기는 6개월 미만이면 위약금이 3개월, 1년 미만이면 2개월, 2년 미만이면 1개월, 그러니까 2년을 꽉 채워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 집을 10월 초에 찾았는데 10월 말인 아직도 공실입니다. 입주자가 선뜻 들어가기는 힘든 조건이죠. 다음은 미카와시마역 도보 5분 1LDK 집입니다. 시키킹 레이킹도 없는 00 북겐이네요. 내부도 괜찮아 보이고 꽤 저렴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뭔가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벌레 살충 서비스 16,500엔, 향균 시공 14,300엔, 소화제 11,000엔, 그리고 타운 프리미엄 클럽 이용료 월 1,320엔. 와, 이게 정말 다 필요한 옵션일까요? 네, 입주자 입장에서 필요하든 말든 이 집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내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오너상이 너무하다라기보다는 관리 회사가 너무 심한 경우입니다. 이 관리 회사가 관리하는 집들은 전부 이 필요도 없어 보이는, 누가 봐도 뒤로 자기네들 수수료 챙기는 옵션 비용을 내야 한다는 거죠. 이 옵션 비용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도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중에 파는 간이 소화기가 5,000엔 정도인데 어떤 관리회사는 20,000엔 이상 받아간다고 이게 맞는 거냐고 누가 질문을 올려놨네요. 부동산 회사가 답글을 달았는데 그건 너무 비싸다고 달았네요. 같은 부동산 회사가 봐도 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런 옵션 같은 경우 쇼부 잘 봐서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효부 봐서 안 낼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웃기는 거죠. 관리 회사들은 일단 넣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 타운 프리미엄 클럽을 봅시다. 이거는 이 관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인데 24시 안심 서포트랑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열쇠 잊어버려서 집에 못 들어가요 같은 열쇠 트러블 서포트 비용 0엔, 물이 새요 같은 주방, 세면대, 화장실의 수도 관련 트러블 서포트 비용 0엔, 도둑이 창문 부쉈어요 같은 유리창 교환 비용 원래 2만엔 붙어있는데 5천엔부터, 혼자 자취하는 아들하고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에요, 집에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는 재택 확인 서비스 0엔. 나머진 몰라도 이건 꽤 좋네요. 특히 자녀분들하고 떨어져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쓸까 말까한 서비스를 위해 매월 15,000원씩 지불을 하는 게 아깝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이게 얼마나 유명하면 연관 검색어에 타운 프리미엄 클럽, 필요 없어, 불료, 해약, 거절하는 방법이라고 뜨겠어요. 일본 사람들도 똑같이 아깝다고 느끼는 거죠. 자, 마지막은 계약 내용이 특이한 집이라기보단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입니다. 우선 여길 보시면 같은 건물의 1층과 8층의 집입니다. 평수는 똑같고 층이 더 높을수록 야증이 더 비싸지는 게 일반적이죠. 여긴 4,000엔 정도 차이 나네요. 관리비는 같은 건물이니 당연히 같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관리 회사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집 주인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건물이더라도 각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은 다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레이킹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8층 집주인은 레이킹 안 받는데 1층 집주인은 1개월분을 받네요. 아니, 집주인이 다른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한국인 친구가 이 건물 707호에 살고 있는데 지금 706호가 비어있다고 하더라고요. 706호 입주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집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모집 조건도 다릅니다. 707호는 외국인 입주가 가능하지만 706호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꿀팁, 부동산 종료 사이트에서 어떤 집에 대해 검색한 결과입니다. 잘 보시면 같은 건물의 같은 집인데도 가격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관리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집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다양한 부동산들을 둘러보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네, 오늘은 일본 부동산 기억에 남았던 계약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직접 일본 여러 집을 방문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코멘트 혹은 카카오 플러스 상담도 대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